오늘 미션 39일 차입니다. 아유, 우리 작가님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연그러가는 그 향기로운 냄새가 너무 행복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 엄명숙 작가님부터 비타민 나누고 후기 진행할게요. 네, 제가 오늘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A현이 끊어지더라도 나머지 세 현으로 연주를 마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해리 에머슨 포스틱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인데요. 지금 어떤 과정을 계속 해가면서 완벽하게 하면 정말 좋겠잖아요. 네. 그런데 하다 보면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완벽하게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도 하지만 가끔 가다가 뭔가 하나 툭 끊어져 버린 막막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과정을 지금 오늘이 38일입니까? 9일입니까? 봐요. 하나가 끊어지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하나가 좀 부족해지더라도 그런 날이 좀 준비가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해나가야 되겠다. 네, 끝까지 가서 인사를 하고 청중에게 인사를 하고 박수도 한번 받아보는 그리고 내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또 칭찬을 해보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네, 오늘의 비타민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A현이 끊어지더라도 나머지 세 현으로 연주를 마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공조 작가들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오늘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25번째더라고요. 거기는 주장, 이유, 구체적 사례, 재주장이라는 그 틀로 저는 요 틀이 조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써봤는데, 살면서 내 자신을, 내 자신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보니까 항상 제 자신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살고 있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쓰는 글들이 보면, 아, 내가, 나를 어떤, 나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순간을 좀 알아차려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지금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겪었던, 내가 몰랐던, 아니, 알고 있었는데 말로 표현이 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좀 더 나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책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와우. 아, 멋있는 작가님. 맞아요. 문구도 너무 좋은데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 하라. 내가 10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과연 이 지구상에, 그죠? 100%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조물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 갖추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과 협업해서 그 부족한 나의 하나를 채워가서 이제 완전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도 요즘 들어서 문득문득 해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 키울 때도 엄마가 다 해주려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같이 키워라 가라라고 말하듯이 우리 자신에게 또한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어디서 자꾸 말소리가 나오네요. 하윤준 작가님, 제가 이거 음소거할게요. 좋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해요. 오늘의 미니 특강. 좋습니다. 자, 우리 김선옥 작가님 할게요. 네. 저는, 저희가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그 중방에서 그 오티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시간에 그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서 그 단어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했는데 그 되게 그냥 흘릴 수 있는 단어였는데도 그 단어가 이렇게 찾아보고 이게 참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참 재밌는 단어구나 찾아보고 이제 정확하게 얘가 어떤 뜻인지를 알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 사전적 의미라고 해야 되나? 보면 그냥 내적 기쁨을 주는 여가 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조금 더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서 읽다 보니까 얘가 참 내가 좋아하는 단어였네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글을 짤막하게 한번 써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도대체 뭐였는지. 근데 심지어 제가 아까 그 톡방에다가 그 단어가 뭐였는지 물어보기 전에 뭐 네이버에 막 OPM도 찾아보고 뭐 하여튼 막, 막 찾아보려고 애를 썼었어요. 뭐 OPM 별거. 근데 결국 못 찾아서 제가 톡방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남겼었거든요. 근데 그 단어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국은 뭔가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이제 몰입을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런 그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좀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또 좀 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뭐 하여튼 그런 말들이 이게 참 좋다. 괜찮다. 되게 상큼한 단어구나. 예. 그래서 일단 그 단어를 알게 해준 우리 공저 작가님한테 감사하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이 새소리는 어디서 날까요? 너무 좋은데, 새소리. 와, 선생님, 저도 오늘 유난히 네. 제가 지금 거실에 있는데, 어, 제가 아까 그 생각을 했더니 오늘 유난히 새들이 와우. 종류가 다양해요. 까치 어, 소리도 났다가, 제 생각 한 네 종류 되는 것 같아요. 서로 협업을 너무 잘한다, 새들이, 그죠? 싸우지 않고. 네. 좋은데요? 새소리가 깨는 말 한마디 해드릴까요? 네? 엄 작가님, 네네. 네. 새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리는 건 지금 밖에 비가 왔잖아요. 음, 비가 아, 왔으면 땅속에 있는 벌레나 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새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 우리가 밥을 먹을 때가 있듯이 새도요. 음, 아침 시간, 저녁 시간에 아마 숲에 가면 새소리가 많이 들리는 이유가 애들이 음,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겠죠. 음, 내가 뭐 여기 먹고 있으니까 너 오지 마라. 음. 아니면 얘들아 여기 와봐. 빨리 와봐. 이렇게 어떤 신호? 이런 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엄명숙 수계사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대박, 좋아. 대박. 선생님, 네. 저 감사일기 오티움 말고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을 감사일기. 대박이에요. 와, 와, 진짜 진짜. 그런 거예요? 네. 와, 진짜, 너무 재밌고, 진짜 저도 네. 그거 몰랐어요. 되게 그들도 신기한데? 우리처럼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음, 제가 유난히 오늘 쟤네들이 까치하고 오늘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소에 여기 지국에 새소리가 들리긴 하거든요, 선생님. 근데 오늘 좀 심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네, 아까, 비가 오면 땅속에 있는 지렁이나 이런 애들은 땅속에 있다 보면은 숨이 음, 막혀 죽어요. 아,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지렁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하죠, 새들이. 그죠. 아싸, 당신날이라 먹으러 갈까? 이렇게 되죠. 너무 좋다. 오늘 제 감사일기 주제는 어, 지금 이 순간 바뀌었어요. 이걸로 제목 적으면, 너무 좋겠다, 오늘. 진짜. 진짜 감사해요. 네, 너무 수고 좋습니다. 잘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하윤정 작가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정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감사일기를 서론, 본론, 결론을 쓰려 하니까 음, 제가 어제 철기수백 여름밤 버스킹이 있어서 거기 다녀왔거든요. 음,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그렇게 넣으려니까 글이 너무 딱딱한 것 같고 음, 이래서 음, 다른 책들의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책들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음, 앞에 도입부만 쓰고 그렇게 쓰는 게 너무 딱딱해서 내가 쓰는 글은 좀 자유로운 글인데 이렇게 딱딱하게 쓰는 건 좀 뭔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론, 본론, 결론 안에 또 주장 발표까지 들어간다는 게 저한테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걸 조금 잘하시는 분이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고 이걸 풀어가라고 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책을 계속 어느 한 단락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가 다시 읽었다가 이제 반복해서 지금 읽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아까 화면 공유했듯이 그 부분만 쓰고는 계속 책을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이 음, 부분을 조금 우리 작가님 중에서도 글을 좀 잘 쓰는 분이 있으면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주제만 던져줄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본인이 쓴 글을 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그 안에 주장 내용을 써서 한번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그 다뤘던 이론 세 가지 중에 가장 많이 글쓰기에 적용되는 사례가 두 번째 사례예요. 프레평. 아까 우리 연명숙 작가님 말씀하셨던 프레평이 가장 많이 비율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잠깐만요. 오디오 좀 끌게요. 서론, 본론, 결론은 우리가 주로 이제 시사적인 부분, 조금 논리적인 타당성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고자 하는 어떤 에세이 형태의 글에는 그닥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근데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강하게 내가 좀 보이고자 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씁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나중에 맘 잡고 이런 형태로 한번 써서 우리 작가방에 한번 공유 한번 해드릴게요. 나 이거를 꼭 써야 된다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거 도대체 뭐지? 이렇게 막 머리 싸매지 마시고요. 한인정 작가님. 그냥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 글을 쓸 때 요거를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요 형태를. 이론 알려줬던 것을 내한테 맞는 거 그것만 쫙 다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나한테는 역삼각형 글쓰기 형태가 내한테는 맞아. 그러면 그 형태로만 나의 이야기를 풀어가셔도 돼요. 이거 세 가지 다 써야 된다는 의무는 아닙니다. 이제 단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제 공저를 쓰는 과정이지만 글 쓰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형태의 글쓰기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이거 도대체 형태를 어디 써야 되나, 이렇게 막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시고, 오늘 적어야 되는 그런 감사일기의 형태는 그냥 우리 작가님들에게 맞는 거, 내 몸에 좀 당기는 거, 느낌에 좀 더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거 위주로 잡아서 감사일기를 써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요거 형태를 한번 해서 예문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김정희 작가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오늘도 3시 40분에 깼습니다. 이 루틴을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서 깨가지고 어제 다녀온 블로그를 쓰고 어제 워크숍 다녀왔거든요. 그거 쓰고 나서 제가 이웃들의 글을 들어가다가 저희 찐팬의 글을 읽다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절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처세에 대한 유튜브가 올라와 있는 책 읽어주는 사이트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쭉 읽다가 제가 마음에 닿는 글을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어른으로 사는 것의 최소한의 조건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이 글이 캡처를 여러 개를 했는데 이게 가장 정확하게 캡처가 돼서 말씀드리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또 저한테 보낸 그 친구가 음악을 보냈길래 내가 작가님들하고 공유를 해놨어요. 나중에 들어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낯선 음악이다 싶었는데 이게 조금 오래된 음악이긴 한데 되게 들으면 우리 작가님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 편안한 휴식기는 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디오 방송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자, 잠깐만, 김정희 작가님. 앞에가 어른으로 사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였어요? 앞에 부분이? 어른으로 사는 것의 최소한의 조건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제가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네네. 맞아요. 네. 부끄러움을 아는 거. 가장 먼저 이 부끄러움의 대상이 내 자신에게 돼야 되겠죠. 그죠?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거. 그리고 남에게 보여지는 거. 요거는 솔직히, 그 사람하고 크게 어떤 교류를 하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성인으로서. 강력한 문구입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또 아름다운 음악까지 선물해 주시고 복 받으실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소유 작가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법륜스님 책 읽다가,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책명을 바꿔서 읽고 있는데요. 첫째 책명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책은 약간 조금 뭐랄까, 마음 편안하고 내려놓고 하는 어떤 그런 시인의 책이었다면,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은 책은, 이거는 약간 조금 이렇게 끌어올리는 내면의, 에너지를 약간 조금 이렇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는, 이게 이 책에는 운동선수들이나 상위 1%의 어떤 그런 인재들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하는 그런 책 내용인데요. 오늘 읽었던 책을 잠깐 공유하자면, 짧게 그냥 축약해서 읽어드릴게요. 변화를 위해 당신의 유전자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또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지 따위를 꼬치꼬치 캐묻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 환경의 신호를 차단하고 목표에 온전히 집중한다면 변화가 일어난다. 환경의 신호를 차단하는 것은 가난이나 유전자 등을 바꾸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다.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힘에 다가가게 한다. 그리고 요 맨 끝에 내용은 그 신호를 차단하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요 문구가 있어요. 요걸 읽으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저는 글쓰기가 그 세 가지 어떤 그런 법칙이 있다. 그렇게 쓴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려니까 안 돼가지고 더 어려운 것 같고 감사일기조차도 그게 맞춰서 쓰려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아침에는 책을 그냥 읽어보자 하고 이렇게 책을 쭉쭉쭉 읽고 있는 중입니다. 우연동에는 비가 안 왔는지 새가 덜 울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소리가 불안정한 거는 그때그때마다 왜 소유 작가님 아파트 근처에 와이파이가 조금 불안정해서 그럴 수 있어요. 어제 제 거도 그 녹화했던 거 들어보니까 제가 했던 말만 중간중간에 초반부에 살짝 좀 끊김이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계시는 곳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와이파이가 살짝 불안정하면 약간의 끊김 현상은 있는 것 같아요. 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만 네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네.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라. 맞아요. 이거를 차단할 것인가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는 이제 나의 선택인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좋은 말씀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녹화본 들어가면서 추가적인 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글의 규칙에 관련해서 우리가 글을 써가는 거, 요거는 기존에 우리가 요걸 배우지 않았다면 그냥 편하게 술술술 써내려가면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어쨌든 나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겁니다. 예,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왕 책을 쓸 거면 다른 사람에게 읽힐 수 있는 책이면 더 좋겠죠. 그죠? 그리고 기억에 남길 수 있는 책이면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또 시장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떤 비전의식을 갖고 진행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처음에 좀 부담이 되더라도 그냥 의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마음 없이 그냥 뭐 너무 편하게 쓰면 글이 또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조금만 좀 염두하고 하면 어느 순간 글이 맵시를 갖춰가요. 그러면 훨씬 스스로 봤을 때 어떤 전달력이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쩔 때는 진짜 잘 써지는데 어쩔 때는 안 써지거든요. 그럴 때는 안 써질 때는 그냥 가는 대로 쓰세요. 느낌 가는 대로. 이런 형식을 내려놓고. 근데 또 잘 써지는 날은 한 번씩 간간히 이런 형식을 생각하시면서 글을 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막 100% 내가 쓸 때마다 이거 내가 적용해야지 이런 마음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질문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네. 아니요. 끝까지 하세요. 다 하고 말씀드릴게요. 이 과정이 일단은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트레이닝 과정이고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꼭지 잡고 요 하는 과정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된 것 같기 때문에 오늘까지 해서 각자의 꼭지를 정리해서 한 곳에 좀 내가 딱 보기 쉽게 이렇게 요약을 하셔서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우리 공저 단톡방에 조금 올려주세요. 아셨죠? 오늘 중간 점검 한번 할게요. 꼭지 어떻게 잡으셨는지 대제목, 소제목 잡아졌으면 잡아진 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것까지만 중간 점검을 조금 할 테니까 그거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좀 해보세요. 오늘 저녁까지. 네, 소희 작가님 말씀하세요. 질문. 네. 우리 꼭지 50개 정도 잡는다 했잖아요. 아니요. 50개요? 아니요. 그렇죠. 2, 30개 정도 잡아서 거기서 또 추려낼 거예요. 2, 그렇죠. 30개를 쓰는 건 아니고 한 10개에서 15개로 추릴 건데 요런 건 있어요, 작가님. 자, 내가 만약에 10꼭지를 잡았어요. 근데 한 꼭지당 쓰는 양이 뭐 예를 들어서 2장 반이다. 이러면 우리가 굳이 15꼭지까지 안 적어도 돼요. 안 잡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뭐 한 꼭지당 뭐 한 페이지 반만 적었다. 그러면 어때요? 양이 개인당 써내야 될 양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꼭지 양을 늘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한 꼭지당 써야 될 양이 우리가 최대 2장 반까지는 쓰면 좋아요. 한 꼭지당. 근데 2장 반까지 안 써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 페이지 반, 뭐 2페이지 정도도 괜찮아요. 아니, 2페이지, 그러니까 한 장이죠. 한 꼭지당 한 장 정도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요 양을 봐가면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 어떤 작가님은 꼭지가 많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꼭지가 적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각자 조금은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5꼭지, 어떤 분은 뭐 20꼭지가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50곡지 이렇게 제가 그 전에 뭐 얘기를 했었을지라도 거기서 다 추려집니다. 추려지고 저랑 마지막 과정에 다시 이제 개인적으로 면담하면서 추릴 거예요. 쓸만한 걸로. 네. 예, 예. 좋습니다. 오늘 미션 39일 차였습니다. 오늘 휴일이네요. 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많이 웃으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요.